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한번 저도 일요일날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일요일날 주로 그 시향을 제가 앞으로 시향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데 사실은 저도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또 시향을 이렇게 맞추는 것은 돌발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생각대로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찍고 올려주면은 시청률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또 기분도 좋고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일요일날 찍는 것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찍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시향을 보는 것은 이렇게 일반 구독자들도 대입장 구독자들도 저같이 이렇게 또 전체적인 미국 나스닥 다우 또 그다음에 아시아 쪽 그다음에 뭐 금리 그다음에 환율 뭐 석유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그때 거래 대금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흐름을 길게는 모르지만은 한 달 뭐 일주일 2주 3주 1일 정도는 예측을 약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대입장 구독자분들도 한번 보면은 장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200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한 20몇 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서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꾸준하게 해도 거의 계속 손실만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또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이 습관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성격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 수익 나고 안 나고 볼 때는 뭐 머리 제가 실전 공매도의 책에도 썼지만은 IQ하고 또 머리 좋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매일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안 되고는 성격 그다음에 즉 습관에 좀 따라서 이렇게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했을 때 수익이 안 난다면은 한 번 정도 습관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첫째는 테마주 또 소행주 약간의 어떤 그 소행주를 매매한 경우 좀 대행주 위주로 시총이 큰 종목을 한번 이렇게 종목을 바꿔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기업 계획에 들어가면은 이 회사가 매출이 꾸준히 늘고 실적이 계속 턴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매했을 때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또 테마주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가 매매할 때 두 번째는 실적이 항상 턴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해본다든지 또 세 번째는 차트상에서 제가 엄지 차트, 양지 차트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양지 차트.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데면은 실링콘 2 같은 경우 양지 차트. 그죠?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 이렇게 현재는 이제 이렇게 다시 양지로 바뀌려 하지만은 이렇게 역배열되는 종목 엄지 차트를 매매했다든지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 했다면은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양지 차트 위주로 한다든지 또 네 번째 수익은 짧게 실현하고 손실을 좀 크게 버티다가 손절을 크게 하는 경우 또 아니면 내 계좌에 손실 폭이 뭐 30% 20%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다면은 좀 앞으로는 손절을 좀 짧게 또 좋은 종목을 사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 본다든지 이렇게 습관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제가 말했듯이 거래 압축 거래가 죽을 때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가 터지고 많이 상승했을 때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은 실링콘 2를 매매한다면은 이렇게 거래가 죽을 때 이렇게 거래가 죽을 때 최근에 거래가 좀 죽었죠. 이렇게 거래가 터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을 크게 냈을 때 이럴 때 따라가는 습관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고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한번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계속 손실만 누적된다면은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지수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듯이 하느님 할아버지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지수를 약간 예측을 해보고 매매하면은 내가 매수, 매도 이렇게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목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문제 저번에 신용 강등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긴장 관계는 그건 뭐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는 이제 금리 한번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번에는 한 50대 50 이랬는데 지금은 또 약간의 뭐 한 금리 인상이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최악행으로 한번 인상 아니면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한번 인상한다 하더라도 보통 그렇습니다.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뭐 확률적으로 50대 50 또 인상할 가능성이 70대 70% 80% 이래 하다가 막상 딱 인상하면은 거의 시장에서 반응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된다 보면은 앞으로 금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실적이 문제인데 대부분이 현재 실적이 약간 대행주 위주에서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주봉 여기가 고점, 저번에 가다가 밀린 경우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를 돌파해서 하반기 때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실적만 턴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여기 고점을 조금 앞두고 이렇게 밀린 경우인데, 다우는 참고로 미국의 우량주 대행주 위주로 30개 종목이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차트상에서 이렇게 밀릴 차트도 아니고 위로 가지 않겠나. 그 다음 S&P 500도 차트가 이렇게 현재는 우상향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본 그냥 해외 주식도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본 니케이 이렇게 밀리다가 이제 지지가 되고, 대만도 지지가 됐습니다. 독일 지지되고, 그 다음에 상해만큼은 이렇게 급락이 나은 경우고, 심천종합, 중국 같은 경우는 지지가 됐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지지되고, 이렇게 홍콩, 그 다음에 유로, 항생, 상해 비마 이렇게 급락이 나은 경우는 저는 약간 중국에 같으면은 뭐 우리 같은 나스닥 다우 나스닥 다우, 그다음 코스닥 뭐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던데,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일단 중국은 상해 비마 지금 현재 급락이 나왔다. 나머지 부분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좀 지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도 서서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한국에선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현재 이렇게 저번에 2,500을 한 두 번 이렇게 깨고 지금은 2,560, 2,563. 어제 금요일날 미국이 나스닥이 약간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0.12 정도 떠가 시작할 것 같는데, 금요일날 삼성 반도체가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밀릴 가능성은 없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가 종합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 또 하이닉스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2,500 이렇게 깨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실적이 턴되고 미국이 우상향 간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이렇게 요 앞에 2,650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반기 때는 약간 위로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소비 같은 경우 약간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따라 간다면은 종합지수는 위로 이렇게 보고, 저는 또 하반기 때는 그렇게 매수를 할 생각을 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서 그냥 원달러, 한율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봅니다. 현재 뭐 한율 같은 경우는 빠지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만 1320 정도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또 석유가 우리가 항상 좀 민감합니다. 석유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충 이렇게 뭐 70달러에서 80달러 또 이렇게 현재 위로 가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보면은 석유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중요시 보는 것은 거래 대금을 잘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거래 대금을 여기 보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보면은 저번에
8조, 7조. 근데 목금 이렇게 보면은 10조를 이렇게 넘겼다. 10조를 넘겼습니다. 그럼 10조 밑으로 가면은 약간의 에너지가 좀 딸리는 느낌? 10조 이상 올라오면은 약간 그래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앞으로 거래 대금이 10조 이상 약간 된다면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일단 방향을 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코스피 현재 보면은 뭐 사고 팔고 개인 사고 팔고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뭐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건 없습니다. 그죠? 기관들만 최근에 조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저번에 10조 이하 떨어졌다가 현재 12조 이렇게 14조 17조 이렇게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졌다는 것은 일단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지 않겠나.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매수하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 매도하고 이 부분은 좀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추적해 볼 수도 있고, 자, 선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거 뭐 외국인들만 지금 최근에 한 주 동안 좀 많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연속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일단은 9월 선물 만기일이 14일, 옵션 선물 만기일이네요. 9월달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계속 이번 주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지수는 아래보다는 약간 행보 아니면 우상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 또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AI 종목 이렇게 한번 보면은 AI 같은 경우는 코난, 오픈 엣지, 코난, 셀바스 A, 솔트룩스, 그 다음에 엠노, 마음 A. 자, 마음 A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하고 약간의 현재 이렇게 신고가 보다는 이렇게 매물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솔트룩스만큼은 혹시 현재 약간의 차트는 혹시 돌파도 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약간 엠노도 지금 현재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돌파 놓을 수 있는 종목, 나머지 이렇게 셀바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고, 이양 매매한다면은 일봉이 신고가 근처, 신고가 앞두고 강남 자리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경우고, 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신고가 나서 잘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매물대가 확 막힌 종목이 있습니다. 이양 한다면은 로봇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종목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 들고,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대표적인 것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편입되고, 제가 볼 때는 31일까지 정도 141조 한 4천억 이렇게 들어왔다 저는 추정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 계속 들어간 것이 MSCI 지수에 편입 돈이지 않겠나, 펀드 자금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편입되고 지수 편입되니까 이렇게 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끊기는 경우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특별하게 우리가 시장에서 추정하는 대로 이렇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특별한 이벤트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연말에 대주주 요건, 즉 10억 이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한 3억 이하 같으면은 20%, 3억 이상이면은 25%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산 분들은 한 10배 이렇게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1월달, 12월달 되면은 그런 물량이 나오지 않겠나. 또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0% 세금 내니 매도하고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간다고 가격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댓글도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그건 저는 실전 또 투자자다 보니까 저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도
상승만 간다는 것만 보고 매매하다 보면은 또 내가 또 판단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거,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는 거 다 참고해서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100 이하로 100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에코프로 BM 또 LNF 이렇게 뭐 어떤 포스코 부처엠,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끼리끼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좀 그렇게 알아서 대처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권사에서 목표치를 4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완전히 평가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자회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회사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좀 저는 좋게 보지만은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상에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르면은 공매도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물량 보는 사이트는 이렇게 저번에 제가 유튜브 할 때 링크를 한번 걸어 뒀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가가 올라오면은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올라오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공매도 때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 실현도 하기도 하고 개인들이 현재 매수세는 이렇게 하는데 기관 외인 그리고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놓은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약 하락.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소강상 때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놓을 가능성이 이 종목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좀 더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또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종목은 거래량을 보고 매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 하락으로 좀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이렇게 좀 역배열 데이터 하면은 조금 좀 매수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종목을 중단기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그렇게 매매하면서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을 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토일 정도는 하루 정도를 코스피 한 200, 코스닥 200, 코스피 200 보통 한 약 500개에서 한 400개 정도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시총 상위에서 눌러서 다 이렇게 눌러봅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제가 검색식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보는 것이 종목도 잘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종목을 주로 저는 대행주 위주로 많이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뽑은 경우고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조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시총을 좀 낮게 해도 됩니다. 시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00등, 300등 이하로 가더라도 약간 거래량이 실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또 양매수가 된다든지 종목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찾아서 하면은 오히려 약간 무거운 종목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시총이 작은 종목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시총이 2천, 3천억 가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일 때는 조금 시총이 큰 거 하고 조금 하다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좀 이렇게 종목 분석력이 좀 좋아진다면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 2천억, 3천억도 해도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에 종목 제가 뽑을 때는 항상 저도 차트를 수억 번 돌려본 결과 신고가 임박, 강남 자리 외에 수익이 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안전하면서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저도 매매를 한다면은 중단기 매매한다면은 강남 신고가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뽑은 종목들은 그냥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꼭 요 종목을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이와 유사한 종목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종목을 왜 이 종목을 뽑았지? 그리고 그런 다 뽑을 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턴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세무조사 그러면 킬러 문항 막 이렇게 놓으면서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전혀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종목을 내 스스로 찾을 때는 이렇게 이와 유사한 종목 위주로 종목을 찾고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반복해 보면은 어떤 경우는 가고 어떤 경우는 안 가고 이제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종목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만약에 이 종목 샀는데 역배열된다. 요 부분에 샀는데 가다가 멈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손절해야 됩니다. 수익이 나면은 좀 길게. 자, 수익이 나면은 길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역배열되면 손절. 수익이 나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자,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50%, 100%갈 수가 있잖아요. 단기간에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자, 이렇게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왜 뽑았는지 이 종목만 너무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실력 또 이렇게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